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와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 국민들의 주거 시장에서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 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될지 저희 방송에서도 빠르게 전해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주거와 관련된 고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이제 선거가 또 끝났습니다. 오선 시장께서 당선이 되셔서 앞으로 또 우리 부동산 시장, 서울의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됩니다.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선 시장이 처음 이제 다시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재개발이 이제 또 활성화될 것이다 미리 예측하신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를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한강변이나 이런 쪽에 괜찮은 지역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들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서울이 재개발이 없어질까요? 예전처럼?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또 이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등에 올라타야 됩니다. 달리는 호랑이 위에 등에 올라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지는 않거든요. 갈 때는 계속 갑니다. 한참 동안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또 주택시장, 지금 부동산, 아파트 시장 특히 지금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그 높은 만큼 또 재개발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실현이 되겠죠. 그걸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많이 뜨거워졌고 또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파킹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좀 몰리겠다라는 게 또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시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이 많이 됐다고 해서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 절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고 하면, 좀 안정화가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만 채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매년 한 3만 5천에서 한 4만 정도는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3만 5천에서 4만 정도는 매년 꾸준하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앞으로도 공급이 없다는 건 지금 불어보듯 뻔합니다. 이제 2030 한 4, 5년 정도 돼야지 이제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집이 없습니다. 신축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 전세도 또 사라진다 그러죠. 전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전세금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전세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겠죠.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집 마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고요. 조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임대에 계속 거주할 건지 내 집을 마련할 건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와 관련된 고민, 그리고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나누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빌라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될지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요. 네, 두 채 다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어디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그 강동구 천호동 네.
337-156번지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또 자양 이동에 네. 684-2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337에 156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양 이동에 684-2번지. 우선 네네. 동으로 들어봤을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예, 어떻게 좀 예.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하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빌라를 이제 두 채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주택도 있으신 거예요? 네. 예, 두 채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두 채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거주는 여기 부평에 하고 있어요. 부평에 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 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뭐 자양동에 지금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천호동에 한 채를 갖고 계시고 두 채를 갖고 계신데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천호동도 궁금하고 네. 또 시간이 나시면 뭐 자양 이동도 잠깐 뭐 봐주시면 좋고. 자양동이 뭐가 궁금할까요? 자양 이동 거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 그 구역에서 모아타운을 하다가 빠졌어요. 아, 모아타운에서 빠졌어요? 예, 재척을 당해가지고. 재촉을 당했습니까? 예. 볼게요, 그러면. 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천호동도 궁금합니다. 네네네. 여기 빠져 있는 구역이네요. 예, 거기 예. 가지고 계세요. 예. 예, 빠졌다고 하면 뭐 예.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또 모아타운으로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아타운도요. 네. 웬만하면 구역을 조금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네. 어떻게 예. 뭐 노도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조합원 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어떻게든 더 큰 구역으로 만들어야지 아파트에 힘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는 자양동은 무조건 계속해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예. 뭐 자체적으로 그냥 요 블럭 하나만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자양 이동 요 일대는 제가 옛날에 뭐 한 3년 4년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여기 투자하시라고 좋다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큼 좋은 아,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 어차피 예. 초중고등학교 다 붙어 있고 예. 주변에 뭐 앞으로 뭐 촉진지구고 뭐고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중이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잘만 되면 또 한강 조망도 나올 수가 있고 네.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한강 조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예. 그냥 쭉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천호동 네, 337-156번지라고 아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예. 요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조금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될지 이제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제가- 한강변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네네. 요거는 언제 취득을 하셨습니까? 한 2년 됐습니다. 2년요? 예.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죠? 예. 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웬만하면 빌라를 요즘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지가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네. 그냥 계속해서 좀 꾸준히 끌고 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이게 예. 언제 재개발 구역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보니까 이제 현대캐슬 밑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빌라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여기가 지금 아래쪽에 모아타운 천호동 338번지 일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또 시공사가 선정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옆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요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구획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네. 이대로 쭉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네.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요 일대 우리 구역을 포함을 해서 요렇게 뭐 다시 만들어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노후도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노후도는 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네. 우리가 신속 통합으로 노후도를 찾을 때 한 60% 이상은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신축이기 때문에 요 네. 지역에 특히나 또 요 블럭에 대부분 다 신축이에요. 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보니까 신축들이 많이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 모아타운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제 모아타운은 20년 기준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한껏 완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따지더라도 이쪽 일대가 우리 있는 블럭 일대가 대부분 다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기에도 굉장히 좀 끌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한 번쯤 지금 만약에 이제 중간은 되겠지만 지금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얼마에 매수를 하셨죠? 매수가가 예, 3억인가요? 얼마요? 3억? 3억요? 예, 예. 3억이 매수하셨고 여기 전세가 얼마 있습니까? 지금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2억 5천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한 3억대에서 매매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3억 좀 넘게. 3억 좀 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향후에 한 몇 년 동안은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제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 개발을 이제 보고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겠지. 또 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지역도 한번 아파트를 만들어 볼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손에 한 1억 가까이는 이제 질 수가 있는데 네. 예, 예. 그런 그 자금으로 차라리 다른 쪽에다가 뭐 더 빨리 진행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좀 여유 자금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네, 한 번 더 갈아타기 아닌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네, 지역이 네. 입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당장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그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폭등할 그런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시는 거 어떨까 이런 좀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 만약에 지금 우리 신도님께서 예. 이제 자양동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이 건물을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세요? 뭐 합쳐서 한 2, 3억은요? 2, 3억 되세요. 예. 그러면 빨리 한번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또 1주택자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 이제 하나를 더 취득하게 될 경우에 이제 취득세 부분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우리 시청자분이 어차피 2년 전에 사셨던 요 빌라도 이제 신축 빌라잖아요. 네. 그러한 신축이 되는 빌라를 하나 취득을 하시면 주택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양도세 중과 혜택도 받고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이렇게 한번 갈아타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뭐 세미나 예. 진행할 때 오셔가지고 좋은 예. 지역에 대한 정보 받으시고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렇게 진행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시는 2개의 다세대 주택 중에서 자양 2동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되 천호동의 빌라는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갈아타기 계획을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매도하시고 또 새로운 계약하시기 전에는 꼭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살펴볼게요. 뒷번호 012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20대 후반의 아들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들 직장이 온수역 인근이라서 다세대 주택을 전세 끼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6억에 전세가 1억입니다. 이 일대가 사업성이 좋아서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고 하던데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온수역 근처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그 온수역 근처에 이제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 1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매매가가 좀 높잖아요. 이 지역은 아마 그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나 이런 구역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온수역 쪽에 여기 보면 우리 이미 찾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아마 요 온수역 인근에 지금 여기 재건축 대흥동 대흥 빌라하고 여기 빌라들이 몇 개 세 개의 빌라가 합쳐가지고 지금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일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면 딱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느냐 이제 자녀분이 이제 온수동 쪽에 뭐 직장도 가지고 계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내 집을 마련을 위해서 미리 하나 조금 투자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의를 주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입니다. 아무래도 이 구로동이기 때문에 구로 쪽에 있기 때문에 온수동, 구로구 온수동인데 아파트는 이미 이제 거래가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빌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여기가 이제 통합 심의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용적률 혜택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일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좀 좋아서 여기를 조금 투자해 놓으면 분담금 좀 적게 들어가고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해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뭐 나중에 강의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오른 곳들은 웬만하면 조금 지금은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호선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서울의 외곽지에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많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가 되더라도
크게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향후에 만약에 그런 금액대 지금 들어가시는 자금대가 한 5억 정도 되시잖아요. 이런 5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차라리 서울의 핵심지에 지금 당장 재개발 구역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한 5년 지나가지고 10년 지나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많이 치솟거든요.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안정적인 아파트 마련을 위해서 미리 재건축에 투자를 해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는 의미에서 저라면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저는 할 거냐 하면 차라리 7호선으로 다니시니까 그냥 서울 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어차피 이게 이 7호선이라는 노선 자체가 저기 우리 인천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인천은 아니면 부평 이런 쪽에 부천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직장을 출퇴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서울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데 이런 5억대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느냐? 아니거든요.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라들, 똑같은 이런 빌라들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줍니다. 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더 핵심적인 지역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방배동이거든요. 방배동에 보면 지금 우리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도 단독주택 재건축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온수역에 있는 재건축이나 여기나 재건축이 똑같거든요. 보시면 지금 방배 5구역 지금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입주합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40억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원페를라 방배 6구역, 그죠? 뒤쪽에 13구역, 15구역, 지금 14구역까지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대가 다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에 계시면 학교를 어디로 보내느냐? 여기 방배에 있는 분들이 다들 방배초등학교 이쪽에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서문여자, 서문여고 다 있거든요. 학군 좋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저층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제 다 빠지고 이제 다시 주인들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40억대 자산가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교 어떻게 돼요? 학군이 더 좋아지겠죠.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자, 그러면 방배초등학교 인근이 더 좋아지는데 요 인근에 방배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다들 지금 방배동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거든요. 왜? 재건축이 돼가지고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이제 눈으로 목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한번 내 집을 아파트를 한번 마련해보자. 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눈으로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저 뒤에 보시다시피 내방역에서 방배역 사이에 또 모아타운 그리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구청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모아타운으로. 자, 여기 보면 방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요 동그라미 쳤죠. 요 지역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에 이미 동의는 많이 구했고 이제 진행하려고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요. 희한하게도 되게 어려워 보여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빨리 진행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것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 좀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신속통합, 그죠? 신속이 있고 재개발에 또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자, 신속 굉장히 신속해가지고 신속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일반 재개발이고 모아타운은 다른 법률로 예전에는 재개발법에 있었는데 빈집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갈라져 나왔거든요. 좀 더 빨리 진행시켜 주려고. 자, 그런데 신속은 왜 신속이냐? 그냥 빨리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까지 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속 보면 대부분 막 동의서 끊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후보지 선정되고 구역 지정되잖아요. 예전에는 구역 지정되는 데까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구역 지정되는데 한 2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는 데까지 엄청 빨라요. 2년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되는데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되는데 요게 제일 메리트거든요. 신속통합에. 요 후보지 선정이 동의서만 잘 걷어가면 이게 거의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에 요즘에는 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역 진행되는 데까지 이제 당연지사로 이제 2년이면 구역이 지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선정만 돼도 지금 가격이 막 엄청 많이 올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신속통합 하는데 모아타운은요. 그리고 신속통합은 뒤에는 동일합니다.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모아타운은 이걸 굉장히 단축을 시켰어요. 반으로 아예 줄여버렸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아예 사업 시행에다 포함시켜버렸기 때문에 또 추진위도 없앴고요.
조합만 설립하면 되고 사업시행가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7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15년인데 7년이니까 반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아타운은 요 앞에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공모 방식이라 가지고 신속 통합처럼 지정만 되면 바로 관리계획 수립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계획을 이 정비 계획이라 그러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의서 걷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게 한 1년에서 길게는 막 한 뭐 2년까지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통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아파트를 금방 짓습니다. 그 사업 방식을 지금 여기 방배동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다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구청에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 계획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금방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방배동에 차라리 저라면 5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면요.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세요.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뭐 반포동으로 가시든지. 이런 핵심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자, 온수역 많이 빠르겠죠. 지금 벌써 통합심의 끝났고 이제 사업시행가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래도 이제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획 지정되는데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까지 한 2년 남았다고 쳐요. 그래도 자, 관리계획 수립되고 나서 들어가는 데까지 7년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수역 인근에 지금 아파트값 얼마예요? 뭐 10억대 됩니까? 그죠? 한 10억이라고 하고 여기 만약에 아파트 들어오면 얼마예요? 4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자금 똑같은데 시간 한 10년 정도 텀을 봤더니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차이가 얼마나 된다? 3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라면 이쪽 방배동 인근에 더 서울의 핵심, 방배동이 꼭 아니면 어떻습니까? 핵심에, 반포에, 아니면 뭐 고덕동이나 그죠? 뭐 자양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직장이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온수 쪽으로 출퇴근해야 된다고 하면 7호선 얼마나 좋아요. 7호선 인근에 방배동 쪽에 투자를 해두시면 훨씬 더 한 3배, 4배 정도는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걸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방배동 쪽에 오셔가지고 방배동 쪽에다 투자를 해놓고 온수 쪽에서 우리 전세를 거주를 하시는 아니면 혼자서 거주를 하시면 여기 방배동에 그냥 거주하시면 돼요. 출퇴근하시면서 얼마 안 걸려요. 30분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온수보다는 서울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고 거주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비교적 큰 금액이죠. 5억이라는 투자 자금을 서울 외곽 지역에 묻어두기보다는 그래도 핵심지 안쪽으로 들어오자라는 조언 드렸고 7호선 라인 멀지 않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방배 쪽으로 한번 아드님과 함께 임장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방에 있는데요. 네. 네, 전주 그 혁신도시에 있는 그 만성동 골드 클래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아들이 현재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네. 이제 딸이 직장 관계 때문에 또 사이도 직장 관계 때문에 좀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톨게이트하고도 가까운 골드 클래스를 꼭 사고 싶어서 3월부터 알아봤는데 네. 예, 3월보다 지금이 한 3, 4, 5천만 원 정도 더 매물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황을 좀 봐서 가을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꼭 골드 클래스를 구하고는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그 만성동의 골드 클래스 아파트에 아드님은 살고 계시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네. 따님도 좀 거주를 하고 싶은데 물건이 몇 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고민이신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 가을 좀 기다렸다가 이후에 네, 취득을 네, 하느냐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을이면 뭐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금리가 오른다거나 그러면 네. 혹시 집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네네. 3, 4월보다 지금 불과 2달 사이에 너무 4천 정도가 오른 것 같아서요. 네, 그 지방에서 이제 4천 정도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서울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진짜 요만큼 오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금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가나요? 저희는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리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 2022년에 금리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렇게 많이 올라줘야 집값이 확 내려가는 거고요. 이제 살 사람이 네.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예전부터 보면. 네. 예, 뭐 가을에 금리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보고 지금 만약에 계속 머뭇머뭇거리신다고 하면 가을쯤 되면 네. 더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보유 자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따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결혼해서 이제 아주 신생아 대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생아 대출로요. 지금 보유 네. 자금은 얼마시고요? 여유 자금은 뭐 한 2억에서 3억 사이요. 2억에서 3억 사이고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한 25평, 33평 정도 들어가려고 하시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와 네. 있는 매물이. 네. 네, 근데 이제 한 몇 달간 사이에 지금 한 4, 5천 정도 올랐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추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급격하게 뭐 금리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주도 제가 보기에는 그 공급이 이제 없어요. 네. 공급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꼭 여기 만성지구여야 돼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법조타운으로 이제 새로 형성되는 혁신도시잖아요. 네. 근데 전주에는 이제 대장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송천동 예전에 이제 35사 있었던 곳, 그죠? 네, 네, 네. 네, 거기가 제일 대장이거든요. 네, 그 감나무골 쪽이라고 네, 그 말씀드렸는데. 보면 이 지방은 특히나 그게 또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네. 대장 지역이 제일 먼저 올라야지. 그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제 만약에 투자 관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이 송천지구 쪽에 그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먼저 좋지 않을까. 어차피 비슷한 아파트 금액대가 있다고 하면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뭐 굳이 어쩔 수 없이 뭐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 골드 클래스 들어가시는데 지금 차라리 가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조건요. 그러면 네. 그 송천동 쪽은 매물이 없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입주 분양권을 산다 그러는데 네. 그런 것도 피가 좀 올라서 네네. 부담스럽지 당연히 피가 않을까요? 오르겠죠. 거기도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이니까 더 많이 오를 지역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송천이 제가 원래 예전에 35사 나왔거든요. 훈련소를. 그래서 요 지역이 좀 좋습니다. 일단 네. 그 전주에는 대장 지역이 그냥 무조건 네. 에코시티거든요. 그래서 아. 에코시티 쪽을 보시고 안 되면 이제 만성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꼭 내 집을 굳이 이 지방에 전주에 마련을 해야 되냐 요런 좀 의문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따님도 어차피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자금을 이제 불려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그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금을 불려나가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거든요. 네. 요즘 보면 그 전주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서울 쪽에다가 이제 자녀분 명의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전주에 지금 아파트들이 뭐 30평이 뭐 6억이고 뭐 이렇잖아요. 7억이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근데 서울은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진짜. 딱 그리 벌어져요. 빌라 하나가 뭐 7억, 6억 막 이러거든요. 네. 방 하나짜리, 방 두 개짜리 막. 그리고 아파트는 보니까 뭐 좀 괜찮은 지역은 뭐 50억, 60억 막 이러고 있거든요. 차라리 저라면 조금 한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우리 따님이 나중에 이제 향후에 뭐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내가 전주에 거주는 하지만 유지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뭔가 하나 돈이 이렇게 뒤에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주 쪽에서는 그냥 뭐 반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좀 거주를 하시고요. 네. 서울에 지금 재개발 우리 뭐 한 2억대, 3억대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한 3, 4년 전에 한 1, 2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한 5억에서 최소한 5억에서 한 10억 이상은 다 벌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서울의 핵심 지역에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최소한 못해도 뭐 20억대, 3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다가 소액을 조금 이제 사과나무 심듯이 나중에 이제 사과나무 생기면 나중에 따먹으면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만약에 내가 굳이 내가 지방에 여기서 살면서 계속해서 여기 살 거니까 무조건 아파트를 마련해야 돼라고 하면
골드 클래스 하십시오. 괜찮은데 네. 저라면 조금 생각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서울에다가 우리 모든 작은 자본이 다 몰려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여기에다가 하나 내 집을 조그만 땅 하나라도 마련을 해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첫 내 집을 마련할 때요. 네. 어디에 마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완전 격차가 확 벌어져 가지고요. 한 네네. 분은 그냥 웃고 편안하게 유생활을 즐기시고 한 분은 계속해서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따님이 나중에 이렇게 웃고 있는 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 네네. 말씀을 조금 들으시고 조금 네. 더 시야를 좀 넓히셔가지고 향후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조금 더 가미를 해서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매 시기를 고민하셨는데 매매 시기는 더 늦지 않게 지금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지역에서 비교해 볼 만한 조금 더 나은 입지를 하나 언급드렸고 조금 더 투자 가치에 무게를 실는다면 그 지방에서는 월세나 전세 거주를 하고 조금 더 투자 쪽으로 자금을 투입해 보자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자녀분과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또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2266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영등포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1주택자입니다. 20대 자녀 2명을 위해서 10년 뒤를 예상하고 각각 1억 5천 정도로 미리 집을 매수해주고 싶은데 어떤 곳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제는 정말 미리미리 자녀에게 이 증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각각 1억 5천씩 어떻게 계획 세우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요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부모 세대에 많습니다. 일단 향후에 이제 나중에 증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좀 힘들어지는 게 이제 증여해주는 이제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증여 세금이 많이 나와요. 우리 또 국세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소액일 때 투자를 해놨다가 이게 이제 증여를 미리 해주면 그 자산이 이제 우리 자녀분의 자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많이 불려져가지고 향후에 이제 내 집 마련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기도 편안하고 또 이렇게 투자를 부모님이 잘 해놓으시면 또 우리 자녀가 배우잖아요. 배워가지고 앞으로 또 더 좋은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그 아랫대로 또 내려가지고 또 우리 손주가 또 재개발에 또 눈을 떠서 어차피 서울은 계속해서 재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투자를 또 제대로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대대로 이렇게 부유하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이제 보니까 1억 5천으로 해서 20대 자녀 2명에게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1억 5천씩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영등포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영등포에 거주를 하시는데 이제 자녀분들도 영등포에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관리하기도 좋고 어차피 1억 5천씩 투자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관리도 계속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1억 5천씩 이렇게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시죠? 5천만 원까지는 요 0.5억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증여하시면 됩니다. 증여하시면 되고 여기 나머지 이제 1억이 있잖아요. 1억 이거를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증여세라도 조금 내가 안 내고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을 하셔야 되는데 2억 뭐 1,700 정도 되죠. 2억 이하의 자금을 차용할 때는 이자가 굳이 발생을 시키지 않더라도 소득 신고를 안 하셔도 되니까 차용증에 이자를 꼭 굳이 기재를 안 하시고 이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원금은 상환을 계속 좀 해주셔야 돼요. 원금 상환을 해주시는데 자녀분이 20대면 아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 요즘 다 4대 보험 가입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완전히 뭐 다 쓰는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원금을 내가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다 원금으로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100만 원 벌어가지고 원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아니면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냥 다 증여세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0년 정도 차용 기간을 썼는데 10년 뒤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아니면 중간중간에 전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걸로 원금을 상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그 이후에 10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뭐 주택을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 다 갚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1.5억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영등포에 계시기 때문에 영등포 쪽에 투자하세요. 영등포 쪽에 투자할 때 많습니다, 지금. 자, 영등포 쪽에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요즘에는 신안산선을 좀 영등포 쪽에서는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신안산선이 이제 곧
내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아마 조금 밀릴 것 같아요. 뭐 사고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2028년에 개통을 한다고 치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8년 초가 되면 아마 지하철이 다니고 있을 겁니다. 안산에서부터 이제 영등포까지 여의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노선이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 예전에 10호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속 전철이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우리 대림 성모병원 앞에 여기에 이제 대림 상거리 여기 생깁니다. 여기 생겨서 여기 주변에 지금 다 역세권 재개발로 다 들어가고 구획 지정되고 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도심복합까지 한다고 지금 막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신속 통합으로 동의서 걷고 있고 위에 대림 1구역 이미 구역 지정돼서 이제 추진이 설립했는 단계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곳들이 요 지역들이 이제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이 아마 역세권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250m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업성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충 단순 계산으로 해봤는데 여기 조합원 수가 옆에 구역 990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 조합원이 되는데 여기가 한 제가 보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 900세대 정도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래도 되게 사업성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지역인데 100명이에요. 조합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똑같이 한 900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담금이 좀 낮아지고 어차피 아파트가 되면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되면서 가격은 차이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 투자를 하면 한 1억 중반대, 중후반대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하나를 투자를 하시고 또 만약에 자금이 너무 조금 모자란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제가 늘 금천구도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금천구에다가도 하나 좀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안산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 신안산선이 지나고 있는데 신안산선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 있죠. 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으로 가까운 지역 여기 금천구에 이제 독산 F구역 그리고 독산 E구역, 독산 D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뭐 독산 G구역 등등 이제 지금 계속해서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으로 뭐 접수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일대가.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하나 투자를 하시면 아마 1억 중반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1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이제 20세기 때문에 20대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세대 분리의 요건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그 주택수 제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수 제외. 이거는 이제 취득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우리 한 주택에서 플러스 한 채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8.4%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채를 더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2.4%가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투자 못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요 한 주택 더 하는 거 있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신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축 건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축을 여기는 어차피 6억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6억 이하로 해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게 주택수에 다 사라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8.4%가 아니고 1.1%가 되고 여기 이제 주택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하나죠. 그래서 하나 더 사더라도 이게 12.4%가 아니고 1.1%가 됩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이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분한테 충분히 증여도 되고 차용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두시면 얘들이 이제 아파트가 나중에 되면 얼마짜리 아파트 되겠어요? 20억은 당연히 너끈히 넘어가겠죠. 어차피 아파트는 10년 뒤에 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사업성 좋은 거 찾으시면 이제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차익이 좀 더 커질 것이고, 그죠? 아니면 또 대단지 아파트를 원한다 그러시면 분담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뭐 3,000세대, 뭐 4,000세대 나오는 그런 대단지 지역 투자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지역이 금천구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사업성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림동 인근에 거기에 역 가까운 지역 그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고 인정도 해보시고 좋은 물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물건을 찾아봤는데 현장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박성재 TV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물건을 또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미나를 잘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투자를 꼭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 성공하는 나중에 20년 뒤에 성공하는 우리 자녀분들이 돼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적인 정보도 일러드리고 또 세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일러드렸으니까 공부 좀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거나 또 저희 방송 말미에는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또 살펴볼게요. 뒷번호 158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홍제동 모아타운 진행지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나을까요? 언제나 이 매수자가 나타나면 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홍제동 모아타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4억에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 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홍제동에 지금 모아타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여기 홍제역 인근으로 해서 모학제역 사이에 여기에 이제 모아타운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322번지 일대 요 지역에 모아타운인 것 같은데요. 여기 노도 굉장히 좋습니다. 노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모아타운 아니면 뭐 신속통합 모든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미 관리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전에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 이미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착착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가깝잖아요. 지하철역도 모학제역 굉장히 가깝고 홍제역도 가깝고요. 또 지금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보면 주변이 이제 다 재개발 구역, 뭐 재건축으로 해서 다 이제 아파트 단지화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보유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어차피 예전에 취득을 하실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자, 올라갈 텐데 그래도 저는 지금쯤이면 한 번 더 점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돈 벌으셨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모아타운 해가지고 미리 돈 벌고 다른 지역에 또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도 할 수가 있다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그게 조금 있을 거예요. 입지에 대한 조금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서울인데 우리 서울에 지금 계속해서 서울이라고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이 서울을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강 벨트에 있는 마용성광 그죠? 요 지역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양천구라든지 해서 동작구, 강남 이렇게 한강에 있는 요 강남 지역 이런 지역들에 비하면 너무 위쪽에 은평구다 보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딱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또 매수자가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4억 정도 된다고 하면 뭐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 뭐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겠죠.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매도하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과세를 받았다라고 하면 2억대 투자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더 좋은 지역에 안쪽에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도하시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제동에 모아타운에 투자하셨던 것보다도 더 좋은 지역에 몇 배 더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름할까 합니다. 네,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한 번쯤 갈아타기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501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 직장이 오산인 아들을 위해서 오산역 2편한 세상 33평형을 지금 갭 투자로 미리 사놓았다가 향후 결혼을 하게 되면 입주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 중인데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오산역 2편한 세상.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자, 오산역 이편한 세상,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직장이 오산이라서 오산에 이제 아파트를 마련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죠.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는 거는 직장 주변에서 그냥 사세요. 꼭 내 집으로 마련해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임대로 거주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젊으면 이사도 자주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이사 자르다는 거 이것도 몸테크거든요. 몸테크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지역이 이제 아파트를 사놓으면 10년 장기로 봤을 때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올라요. 어차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왜 오릅니까? 화폐가 많이 풀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화폐 풀리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화폐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만큼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가치는 그대로인데 아파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서울이 더 계속해서 또 오르겠죠. 오르면 지방으로도 또 퍼질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 외곽으로도 퍼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되게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예전에도 보셨잖아요. 그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산이라고 하면 1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1호선이 지나가면 오산에다가 뭐 5억대, 뭐 6억, 뭐 이런 아파트를 뭐 25평, 뭐 34평, 뭐 이래 마련 갭 투자 이제 된다고 뭐 막 이래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금액으로 내가 만약에 1억대라도 여기 오산에 묻어둘 자금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서울에다가 묻어두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1호선이 지나가면 금천구가 지나갑니다. 금천구에 지금 뭐 더 올라가서 영등포 이런 쪽은 어차피 투자기에 금액이 모자라세요. 그러면 금천구 아직까지 사람들이 뭐 많은 관심이 아직 없으니까 금천구 뭐 딱히나 아파트 가격도 안 비싼데 거기 뭐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때가 기회입니다. 요때가 이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예스를 외치면서 들어가 있는 게 승자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요 일대가 다 재개발이에요.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아래쪽은 다 구역 지정돼 있어요. 후보지 선정돼 있고 지정이 돼 있는데 요 위쪽 있죠. 위쪽 지금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있는 요 위쪽으로 해서 독산 3동 있죠. 요 일대가 다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직 구역 지정 안 됐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동의서 걷고 있는 이 지역이 아마 올해 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선정, 이게 뭐로 선정이 됩니까? 재개발로 선정됩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개발이 되는데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뭐로? 아파트로. 오산에 있는 아파트가 좋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좋습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서울은 아파트가 비싸니까 오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어차피 직장도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산에 직장을 다니면서 거주하게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 한 단계 올리려고 하면 서울로 무조건 재개발 빌라 작은 거 하나로 좋습니다.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산에서 그냥 월세로 사세요. 우리 아드님. 그렇게 하시는 게 돈 버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가 독산동, 시흥동 일대 여기 재개발 구역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들 이런 데다가 차라리 1억대로 투자를 해두신 게 훨씬 더 나중에 20년 뒤에 봤을 때 우리 자녀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귀를 좀 열고 눈도 이렇게 뜨세요. 아시겠죠? 네. 네, 우선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아드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주거와 투자는 좀 분리해야 한다. 지금은 재개발 전성시대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그래도 또 재개발도 오를 곳은 오르고 그러지 못할 곳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죠.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지, 재개발은 왜 초기 시장이 중요한지 간략하게 또 강의 시간으로 만나볼게요.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재개발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재개발, 요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구역 지정된 곳들 있죠. 구역 지정돼 가지고 피가 한껏 붙는 곳들. 예를 들면 뭐 우리 용산, 그리고 우리 뭐 자양동, 용산 자양동 이런 것들 지금 이미 피가 거의 뭐 한 10억대 이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피가 그렇습니다. 왜? 구역 지정됐으니까. 아직 갈 길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구역 지정되니까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굳이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세요. 들어가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벌려면 이제 이렇게 10억을 벌 수 있는 지역 있죠. 아직까지 재개발이 아닌 지역. 여기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아직 서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시면 이 10억의 피를 이 사람들한테 주고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오롯이 나중에 한 5년 뒤에 팔 때 갖고 오잖아요.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용산 자양동 이미 우리한테는 시간 건너갔어. 그러면 차라리 내가 10억을 여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이 될 구역에다가 3억, 4억 이렇게 3개, 그죠? 아니면 5억, 2개, 아니면 2억 5개 이렇게 늘려서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구역들이 만약에 재개발 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잖아요. 아까 하나당 얼마씩 붙는다 그랬습니까? 최소한 5억씩 붙어요, 나중에. 그러면 얼마예요? 5개만 하더라도 25억입니다. 그죠? 양도세 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만큼 법니다, 더. 아시겠죠? 여기서 이미 구역 지정돼가지고 올라가면 한계가 있어요. 캡이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들이 만약에 재개발 구역이 된다 그러면 그 캡이 한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궁금하시면 세미나 오시면 되겠죠? 세미나에 대한 설명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지역 찾기가 혼자서 공부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에 좀 예정돼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금요일 1시입니다. 세미나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때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에 이제 피가 많이 붙을 곳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지역에 투자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한 4년, 5년 뒤에 무조건 맞이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정보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열고 눈을 번쩍 뜨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오셔서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 그 중에서도 초기 개발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